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희 선생님의 통합사회 4차시 강의입니다. 평상시랑 찍는 곳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은 5월 오늘이 12일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이랑 어제 해서 우리 1학년 4반 친구들은 특히 알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학교를 못 나왔었어요. 왜냐면 양평에 이제 확진자가 여러분들 생겼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 분하고 조금 선생님이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제 선생님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고 학교를 나오지 못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찍어야 되니까 학교로 왔는데 선생님 자리에 원래 이제 선생님이 항시 촬영하는 장소가 수학 3실이라는 곳이에요. 1학년 7반 옆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 열쇠가 다른 아마 촬영하신 선생님이 빌려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1학년 4반 교실에서 지금 한번 다른 형식으로 핸드폰을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어쨌든 여기서 찍어보는 건 처음이고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서 아마 오늘은 어차피 영상도 봐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편집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집을 많이 하면 선생님이 로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또 일주일이 미뤄져서 우리 이제 6월 돼서야 만나게 되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학사 일정의 변화는요 제 생각에는 고3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해야 이게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일단 선생님 거 시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4-1, 2, 3에 아마 4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시험 범위는 대단원 4단원에 소단원이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시험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인권신장의 역사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면 끝날 거예요. 현대사회 인권 그 다음에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권에 담겨있는 것들과 준법의 시민참여, 시민불복종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매일 출석과제 내주는 것만 잘 해주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해야 될 건 많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씩 있는데 선생님은요 여태까지 통합사회를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문제집을 사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항상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쫙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등교 수업 때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사회는 알다시피 알고 모르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는 거,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립을 일단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 문제풀이는 이제 그걸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 수업을 좀 착실하게 따라오는 걸로 원격 수업은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권 3세대론하고 이제 환경권까지 배웠고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좋은 법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법들을 많이 찍어서 주셨어요. 1세대 인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뭐 있었더라? 자유, 참정, 평등.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은 사회권, 3세대 인권은 연대권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막 여기저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테니까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체의 자유 1세대 인권이었어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그렇지, 이거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야 되니까 3세대 인권인 거고, 자결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3세대 인권.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국가가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니까 2세대 인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환경권부터 쭉 나가고 있어요. 환경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주거권, 그 다음에 안전권, 그 다음에 문화권. 그리고 이 권리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교과서에서 뭘 찾아볼 거냐면은 각 권리들의 정의,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환경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환경권이라는 것은 얘들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 잘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인데 자연환경, 인문환경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로 올수록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 이제 환경권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중요시하게 된 현대사회 인권이다. 그래서 이제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제사회에서의 어떠한 국제적인 그런 파리기후협약이나 교토의정서 같은 그런 세계적인 협약까지 여러분들이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참고로 환경권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야,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의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거 같죠? 맞죠? 자,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이제 주거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권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99쪽, 그 다음에 프린트 6쪽 펴놓으시고, 주거권은 정의 99쪽의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밑줄 치시고, 주거권 형광펜 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의식주가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텐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다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집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인간다운 주거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에, 그 집에 있는 여러분들 방에 한 30명 정도가 함께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예를 들어 다 같이 잔다고 해. 그러면, 굉장히 판타스틱한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공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쾌적한 조건의 주거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권리가 현대사회에 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주거 생활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좀 밑줄을 쳐주도록 할게.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주택이 부족해졌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주거가 부족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줄 쳐볼까요? 각종 개발 사업이나 주거비의 증가 등으로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거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에다가 밑줄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나 주거비 증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현재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일을 시작해서 몇십 년을 일하더라도 내 집 한 채 서울에서는 마련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도권 중에서도 사실 서울에 중요한 밀집시설들이 막 모여있다 보니까 그 밀집시설과 근처에 있는, 혹은 번화가 근처에 있는 그런 집값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시면 사실 이 주거권이 가장 이제 피부로 많이 와닿는 계층이 어디냐면 20대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얘기는 우리 천천히 합시다. 등교 계약하고 나서. 원래 이쯤 되면은 사실 수업할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와서 조금 이제 라포가 생겨가지고 각 교실마다의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몇 살 같아? 그러면 막 여기서 이제 농담도 한마디씩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선생님이 3년 전에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대학생, 같은 학생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상황 맞나? 3년 전 맞아요. 근데 그 3년 전에 이제 선생님 대학생 때 그 대학교에 한 해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 선생님은 종합대학을 나왔고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정도였거든? 그랬을 때 1년에 몇 명 정도의 학부생들이 입학을 했냐면 학부생이 있고 대학원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생들이 1년에 대략 3,700명 정도가 입학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그리고 대학교는 3월 달에 입학을 하지만 9월 달에 입학하는 외국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대략 한 4,000명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은 4학년까지잖아. 그러면 4,000명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대충 학생의 규모가 나오지. 16,000명 정도. 근데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남학생들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알바나 뭐 토플이나 고시 준비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휴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부생을 2만 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2만 명. 되게 많지.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양서구는 지금 1, 2, 3학년 다 합쳐서 전문계 학생들 빼고 이제 인문계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대략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600명은 좀 넘겠네요. 한 650 정도 될 것 같은데 기숙사가 벌써 우리 3동씩 있고 한 층에 10개 방씩 여기 2, 3기 기준으로 10개씩에 4개 층이 있으니까 40개, 80개 방. 근데 한 방에 6인 1실이지.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1기 쓰는 경우에도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또 많은 방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얘들아, 600명인데 2만 명을 다 수용한다고 생각해봐, 기숙사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들이 대학가 근처에서 뭘 많이 하냐면 자취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자취가 대표적인 게 이제 원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하숙집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숙은 뭐냐면 자취는 이제 자기가 진짜 말 그대로 나가서 사는 거고 방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근데 이제 하숙은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막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원룸과 하숙 같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특히 번화가 있는 학교 근처일 경우에는 정말 이런 거 몇 평짜리 조그만한 방 하나 구하는 대로 거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 계층 자체가 이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보고 갈 테니까 청년들의 주거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에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와 달리 집이 없는 민달팽이입니다. 집 사는 걸 꿈조차 못 꾸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요즘 청년들을 민달팽이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고시원이나 반지하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130만 명에 달해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뉴스인뉴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인 24살 김영 씨의 보금자리는 한 평 반 남짓한 고시원입니다. 누워서 발 뻗기가 어렵고 의자를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2뼘 남짓한 간이 창문으로 간신히 바람이 통할 뿐입니다. 그냥 이 정도 조건에서 25만 원? 가장 큰 부담이 이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웬만한 원룸은 보증금만 1,000만 원을 웃돌고 대학 기숙사는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인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기준 이하의 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비율, 즉 주거 빈곤율은 36%에 이릅니다.
심각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달팽이 집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입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후원금으로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장기 임대, 청년들에게 방을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주거 환경도 쾌적합니다. 볕도 잘 들고 따뜻하고 이런 집을 살 수가 있을까 꿈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집을 빌리고 그것을 나누어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는 개인 입장에서는 평당 임대료를 많이 내려가요. 하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 사느냐 마느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가 결혼, 출산, 기타 사회적 문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공공기숙사를 비롯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국한된 공공주택 정책의 대상을 청년 1인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정책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BS 하현종입니다. 왔죠. 갑자기 카메라 각도가 좀 바뀌었을 텐데 역시 선생님이 여기 편집 지점으로 지금 잡고서 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봤거든, 선생님이 촬영한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칠판이 멀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카메라를 당겨와서 선생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다가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에 우리나라는 밑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중에 주거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이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주거약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3년 전 대학생 때 또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선생님이 그때 교생 실습을 나갔었어요. 교생 선생님으로 이제 양성은 아니고 다른 학교에 나갔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교생 나갔던 학교가 조금 멀리 있어서 내가 한 달간은 그쪽 학교 근처의 고시원에서 이제 지내봤거든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고시원이 거기 있었는데 고시원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은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문을 배경으로 이제 지금 우리 교실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방에 침대 있고 그래도 선생님은 조금 괜찮았던 방이라 그 약간의 화장실처럼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샤워기 하나 달려있고 책상 있고 침대 있고 딱 이제 이 정도의 방 크기였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양복 같은 거 좀 걸어놓고 이제 내일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6시인가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6시에 선생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피식 웃었어요. 왜냐면 내 방을 기준으로 양옆 방이 다 6시에 알람을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다 6시에 내 알람이 들리면서 깨는데 여기도 알람이 울리고 저기도 알람이 울리는데 물론 이제 벽은 쳐져 있지만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소리까지 이제 다 들릴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주거권에 대한 거는 되게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그때도 좀 해본 적이 있겠습니다. 주거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안전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101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쪽의 정의에다 밑줄 칠까요? 안전권은요, 밑줄 국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보호받을 권리. 국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 안전에 보호받을 권리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게 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된 배경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 다음 거 밑줄 쳐놓고 가자. 밑줄 오늘날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위적인 위험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위험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아간다고 만약에 한다면 수확량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첨단 기술의 도움은 많이 받지 못할지언정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체가 농업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한번 동영상 내 거 아까 요거를 좀 봤더니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하면서 눈을 좀 찡그리더라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알게 됐는데 버릇으로 한번 선생님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태풍, 뭐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뭐 지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 인위적인 위험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대량 생산,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물건들이 생겨날 수는 있게 됐지만 이제 프레스 같은 거를 하다가 뭐 이제 대량 생산하다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모르고 이렇게 막 하다 그 프레스에서 이렇게 하다 팍 찔렀다고 해봐. 엄청 아프겠지. 그러니까 엄청 아픈 정도가 아니지. 오른손이 붙어있으면 다행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현대 산업 자체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인위적인 위험의 요소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하게 법이 여기 조금 많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요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밑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재난에 있어서 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해 예방. 그 다음에 또 밑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에다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법을 통해서 역시 또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법에 대한 것들을 좀 명시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업의 측면인데요. 기업. 자, 또 밑줄 치면서 갑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기업이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이런 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거야. 몇 명 이상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하수 같은 거를 꼭 만들어내야 된다든지 뭐 지진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몇 명 이상이 모여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한 개념이 그 여러분들 AED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팅이 된 거고 기업 입장에서 말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공사장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공사하는 현장에서 당연히 뭘 착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치, 헬멧을 잘 착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듣냐면 콜센터 같은 거에 전화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보호하고자 본 상담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법,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안전이란 거는 국가든 기업이든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내 안전은 누가 챙겨야 돼? 그치, 개인의 측면에서도 역시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국민 개개인의 안전 생활 수칙 준수. 개개인의 안전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기업의 측면에서, 개인의 측면에서 이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런 권리도 이제 법으로 보장을 하고요. 개인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차트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얘들아,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 제일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헌법 밑에 법을 우리가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이 명령이라고 하고, 그 밑에가 이제 조례 및 규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의 체계는 이렇게 따르는데,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얘들아,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이 헌법은 가장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가 않아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 대부분 다 법률에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슨 법이라고 끝나는 법들은 다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뭐 주거기본법, 지난 시간 배웠던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법의 위계상 우리는 헌법 밑에 있는 법률로서 세부적인 규정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환경권은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두고 있는데, 주거권도 헌법에 있고 안전권도 헌법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99쪽 다시 돌아가셔서 헌법에서의 주거권이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35조 헌법 조항이야. 3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100조에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안전신문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안전신문고에 대한 설명은 역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처럼 교무실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 사이트는요, 그 교과서 100쪽 아래와 개념 프린트 6쪽에 있는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고라는 거는 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국민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는요, 그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안전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이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접수가 되어서 이 국가에서 출동하여 고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처리 사례를 우리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올렸으면은 이걸 이제 메웠다라는 걸 여기에 알리고 있고, 그 밖에도 뭐 도로 파손, 도로 치마, 맨홀 교체 요청,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좀 고쳐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안전권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네 번째 권리 문화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문화를 누릴 권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념 자료실에 나오는 문화를 누릴 권리의 부분에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를 누릴 권리, 줄여서 문화권이고요. 이 문화권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밑줄, 오늘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어나면서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 줄에 밑줄, 문화자본의 독점화, 지역 문화의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정의가 아니라 배경부터 좀 밑줄을 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부분은요, 이제 생활 수준에 높아져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화자본의
지역 문화의 소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화권이 중요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권의 정의 네 번째 줄에다가 형광펜 치시고요. 문화권에다가 그 다음에 밑줄 개인이 자유롭게 공동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에 따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 그 다음에 문화생활에서 참여를 받지 않고 문화적 접근과 참여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에 대한 감상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받지 않고 참여를 받지 않고 참여 활동에 대해서 보장받을 권리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뭐 문화생활 하는 것까지 이렇게 현대사회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대사회에 와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영화, 뭐 음악, 회, 뭐 콘서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문화생활이 사실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역에서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양수리에서 이 양서고등학교 앞에 있는 여기 동네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취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선생님 원래 서울 본가가 서울 강서구라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지냈는데 내가 서울 강서구에서는 영화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토요일 오전 같은 때인데 오전에 일어납니다. 시계를 봐.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앱 같은 걸로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매를 하고 이제 가면은 정확하게 선생님 집에서 그 영화관에 딱 의자에 앉는 시간이 딱 10분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왜 여러분들 영화관이 요즘 영화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 광고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 9시 영화다 그러면 9시에 집에서 나와서 딱 9시 10분에 극장에 딱 앉으면 이제 까맣게 바뀌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양평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수도권인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야 되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저쪽 하남으로 이동하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구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양평읍에 양평 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좀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간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어디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어도 이런 문화생활을 좀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권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대두된 모습이 바로 이 문화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요 이 문화를 이 도농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냐면 이제 이 원격으로 지금 우리 원격 수업하는 것처럼 원격으로 그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던지 아니면 문화예술가를 지방으로 초청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그 사람들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도 좀 문화랑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뉴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뉴스로 감상해 보시면서 이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연장 등의 각종 예술 문화시설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문화 격차 줄여나갈 방법은 없을지 김민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 중학생들이 신화로 공연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역까지 걸어가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탑니다. 주민 인구가 65만 명에 달하는데도 천안에서 전문 공연장은 단 한 곳. 이곳 공연장까지 꼬박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연을 보려면은 평택이나 천안 같은 시내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농촌의 빈집에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소박한 무대지만 관객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기엔 부족함이 없는 솜씨입니다. 큰 집에 아무 소리가 없는데 음악 소리 나고
아줌마들도 여기 들어와서 보고 이게 참 좋잖아요. 청년 예술가들을 초청해 직접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마을 곳곳은 어엿한 문화 공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되게 좋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로 꽉 들어차자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선 한 달에 2차례 서울 대형 공연관의 무대가 무료로 생중계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참 대단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러한 또 음악적인 공연을 또 스크린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과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만나기 위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화를 누릴 권리를 우리 이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봐야 되는데 교과서에 따로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거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 모든 사람에게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다가 여러분들이 법률로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 문화예술이 그 여러 국민들에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보장하는 법이 바로 문화예술진흥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쪽의 프린트 보시면 문화권에 대한 헌법 규정도 나와 있어요.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노력해야 된다. 제27 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문화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조항은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문화권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국민의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국가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환경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올라가서 교과서 중간에 보시면 이처럼 오늘날 인구의 도시 집중, 위험 요소의 증가 등으로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등 새로운 형태의 인권이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밑줄,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의 증대, 그리고 문화권에다가 영향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째로 배울 거리가 뭐냐면 밑줄, 정보사회의 발달,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정보의 소유 및 접근과 관련된 인권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법률은요, 인권은요, 정보의 소유 및 접근과 관련된 인권, 정보의 소유 및 접근과 관련된 인권. 근데 이렇게 긴 인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선생님도 이거 정확하게 지금 다 못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말로 입칠 권리 또는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정보의 소유와 접근과의 관련해서 좀 이게 이 맥락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칠 권리라는 건 이런 거야.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하게 되면서 사실은 검색 사이트만 활용해도 그 사람들의 어떠한 신상이나 정보들이 타다다다다 검색이 되는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직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양서구 1학년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선생님 벌써 인스타를 알아내서 이제 내 팔로잉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어떠한 개인의 SNS 계정 같은 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한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옛날에 했던 그런 인터넷의 행적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고 싶어.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잊힐 권리. 이제 나는 내 권리를 이제는 좀 사람들이 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장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분명히 이 잊힐 권리가 중요하게 되면은 당연히 알 권리랑은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대표자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막 검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중대한 범죄자였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런 것이 싹 사라지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보의 소유와 접근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이칠 권리 그리고 어느 한쪽은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충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정보와 관련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나중에 뭔가를 막 엄청나게 그러진 않더라도 선생님 중학교 때는 제일 이제 인기 있었던 SNS가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싸이월드에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 싸이월드에 이제 다이어리, 방명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게시판, 도토리 주고받고 막 배경음악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의 다이어리라는 곳은요, 이제 일명 싸이어리 이렇게 표현하는 곳인데, 정말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에 뭐 하여튼 온갖 허세와 이런 것들을 막 물론 선생님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내 주변 또래들 중에 싸이월드 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서 막 그 뒤에 게시판은 막 비 오는 그런 거에 막 뭐 BGM 같은 경우에는 에픽하이의 우산 같은 거 딱 하나 해놓고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내 싸이월드에 들어와가지고 그 싸이월드 다이어리를 본다 그럼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저 그거 싸이월드 다이어리 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얼마나 선생님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얘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칠 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대사회에 부각되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현대사회 인권을 5가지 배웠습니다.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문화권, 그리고 이칠 권리 혹은 알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고 그거의 각각의 정의, 그리고 그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장하려는지에 대한 노력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0쪽에 스스로 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양호한 환경을 누리는 권리는 무슨 권? 그렇지, 환경권. 그 다음 2번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서술해 봅시다. 자, 국가는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헌법을 통해서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업은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사업장에서의 어떤 안전과 관리를 책임져야겠지. 그 다음에 개인은 생활 속에서 안전생활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101쪽 탐구활동 가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 6쪽에 이칠권리와 알권리의 충돌 한번 읽어보고 가야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이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칠 권리가 보장된 것, 주목받게 된 것은 2009년에 이제 검색이 됐는데 검색창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빚 때문에 집을 내놓은 일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나온다. 그래서 구글에 기사의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니 검색 결과를 지우라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칠 권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중요하게 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쪽에 가본 보도록 합시다. 가는요, 인공조명 탓에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빛공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동아시아 청년의 절망이라고 해서 타이완의 청년들은 여러 개방을 쪼갠 타오팡, 홍콩은 인간닭장, 도쿄의 청년들은 탈법 쉐어하우스, 타이완 청년들은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환경권, 그 다음에 나에다가는 주거권 이라고 써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작년에 홍콩 여행을 갔다 왔는데 참고로 선생님이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3년 전부터, 그전에도 물론 해외여행 많이 갔다 왔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셔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온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고 할 텐데, 참 작년에 홍콩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거는 정말 홍콩은 야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휘황찬란 삐까뻔쩍 그리고 고층의 건물들이 엄청 많은데 반면에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비롯해서 홍콩 집값도 너무너무 비싸서 사실은 질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조금 대두되는 인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보면 빛공해. 이 빛공해는요, 여러분들 너무 현대사회에서는 이 빛을 쓸 일이 많으니까 밤에 오히려 이게 공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 내볼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이제 선진국 국가 대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열이 이제 OECD 국가인데, 그 OECD 국가에서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빛공해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면적 대비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뉴스로 있으니까 우리 뉴스 기사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환한 조명은 별을 볼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생태계 혼란의 원인이 되면서 빛공해로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빛공해가 G20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푸른빛 지구에 밤이 찾아옵니다. 칠흑으로 변한 지구 곳곳에 불빛이 나타납니다. 북미 동부 지역은 무척 밝은 반면 남미는 빛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태평양을 지나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동부 지역에 밝은 빛이 몰려 있습니다. 한반도를 자세히 보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밝은 빛이 더욱 강합니다. 반면 북한 지역은 거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평양에서만 약간의 빛이 관측됩니다. 미국의 관측 위성인 수오미 MPP가 밤의 지구 빛의 밝기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진이 빛 공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세계의 80% 이상이 빛 공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빛 공해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탈리아로 무려 90.3%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89.4%로 1위와 거의 차이가 없는 2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근교에서는 이미 밤하늘 때문에 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경기도 지역 이렇게 나가서야 별들을 볼 수 있고. 반면 G20 중 빛공해가 가장 적은 곳은 호주와 캐나다로 0.9%와 2.7%에 그쳤습니다. 빛공해의 피해는 단순히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동식물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수면장애로 인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이번 차시가 좀 영상이 많죠. 근데 선생님은 항상 사회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시험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딱 끝나는 거를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사회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배웠으면 이 사회에 대해서 진짜 뭔가를 더 잘 알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관련된 뉴스 같은 기사들도 많이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사회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거 영상 하나 넣으려면 내가 편집해야 되는 시간이 진짜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여러분들 과제 게시판에 올려준 글 참 꼼꼼하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영상 많이 틀어주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자, 4번은요 여러분들 안전권이고 라번은 문화권인데 미리 좀 써놓고 가자. 보면은 화재 시 행동 요령 논란. 전시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상황실에 통보하고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전시 물품을 안전하게 옮기고 안내 담당자에게 대피 방송을 하고 돼 있는데, 얘들아,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사람이 먼저 나가야 맞는 거야? 물품이 먼저 나가야 맞는 거야? 당연히 사람이 먼저 나가야겠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물품이 더 중요한 모습이 볼 수 있어. 우리 안전이 언제 침해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잘 짜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번, 문화격차의 현주소. 정부는 현재 문화에 따라 이 소득,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문화의 생활을 점유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까 여기다 써놨던 문화자본의 독점화라는 이야기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문화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생활 자체를 좀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 것이 현대사회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회 인권 2단원, 소단원 2단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석과제로 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배운 요 5가지 권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지금 보장되어야 될 게 무엇일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고민한 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어떠한 권리가 정말 더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나름의 논술문이자 물리적인 그런 글을 보고 싶은 거니까 너무 거창하게 쓰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근거도 생각해보고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서 어떤 근거, 권리를 보장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할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치와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개념 프린트가 진도가 이쪽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추가적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들 인쇄해 가지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